매년의 운은요, 1년간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계약 직원입니다. 2023년 개묘년의 개수와 묘목이라는 글자가 내년 우리와 1년간 싫든 좋든 함께 가야 할 팀이 된 거죠. 이 친구들이 나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주팔자 직원들과 쿵짝이 잘 맞아서 필요한 걸 주느냐, 와서 쓸데없는 일만 하고 분탕질만 하다 가느냐, 이게 어찌 보면 그 해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세운이라는 1년을 근무하는 이 친구는 내 사주의 모든 직원들과 케미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글자 가지고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조금 광범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일간별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개수와 묘목, 이 두 글자가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알아봐야겠죠. 사주팔자는 아시다시피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간은 방향성 이상 목표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지지는 현실이나 주어진 환경, 실제로 쓰게 되는 힘과 연결성이 강합니다. 저는 나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이 사주팔자를 나를 경영하는 회사 직원들이라고 쉽게 비유를 해 드리는데요. 천간은 방향성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크니까 임원들, 상무, 전무, 이사로 보고, 지지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사원 직원들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천간 개수는 내가 한 해에 몰두해야 되는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지는 천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현실의 영역을 담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내년에 주력하고 싶은 목표가 개수라는 거예요.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 개수를 따라가느냐 혹은 공격하느냐, 협동하느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개수가 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네요. 목일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일간에게는 개수가 인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년 나의 이슈는 인성의 해시태그가 달린 모든 것들이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운의 목표로 떠오를 만한 것들이라면 일단은 타인의 인정이나 혹은 자격의 인정을 받아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인성이 추구하는 것일 테고요. 내가 일하는 분야나 혹은 새로운 영역을 학습하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비축하려 하는 것도 인성이 추구하는 것이죠. 개수가 추구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내년 목일간들에게는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세력의 동조도 같이 필요할 겁니다. 지지의 묘목은 목일간이 추구하는 인성을 끌어들이는 일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어줍니다. 특히나 사주가 신약해서 근이 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죠. 중구난방 일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니까요. 이럴 때 사주 원국에 해수나 미토가 있다면 나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주변 세력의 도움까지 얻어올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됩니다. 묘목이 겉돌지 않고 금방 회사에 적응해서 같이 일하러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해수나 미토라는 거죠.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들의 시너지가 더 강해지겠죠. 이 글자들은 심리적인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만드는 역할은 아닙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왜 힘들고 기분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럴 수 있어요. 목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 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느냐, 어렵게, 힘들게, 꾸역꾸역 하느냐는 사주 원국의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봐야 합니다. 묘목이 해수나 미토를 만나서 잘 따라는 다니면서 일은 하는데 그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인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조심해야 할 것은요, 목일간에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면 안 그래도 과습한 23년의 운이 더 습도 넘칠 수 있죠. 특히나 을목이나 묘목이 사주 원국에 풍부하게 있다면 목표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일간에게는 개수가 관성이네요. 그럼 화일간은 자연적으로 내년의 이슈가 나의 안위에 해당하겠네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내가 안정감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서 더 안전한가, 평화롭게 계속 유지가 되고 흘러가는가, 공격받아서 어디론가 튕겨져 나가지 않는가, 나의 안전과 현상의 유지, 보수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깔고 가겠어요. 화일간은 기본적으로 확장이 나의 목표인데 수는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확장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한번 겁니다. 브레이크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멈춰서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한다. 이런 브레이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숨 고르는 시간이 잘 되어줄 수 있고, 확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내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인 거죠. 관을 내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꿔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화일간에게는 내년 변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관이 나를 공격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나에게 맞는 필요한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묘목이 들어오는데 인성이 그런 역할을 하나? 사실 묘목은 겉에 껍질은 인성이지만 상당한 습도를 가진 목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거죠. 경력도 짱짱하고 의욕도 넘쳐서 일 잘할 것 같아서 기대를 안고 뽑은 직원인데 이게 생각보다 실수도 너무 많고 은근히 회사에서 이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화일간에게 좋은 변압기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변압기가 뭐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아직은 쓸모없는 전기를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 전환해 주는 거죠. 병화에게 청간은 간목입니다. 간목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경금도 괜찮아요. 정화에게는 최선책이 기토이고 없으면 간목도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개수가 내거는 목표나 방향성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잘 전환을 시켜줍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12시간씩 일합시다. 개수가 이렇게 말하면 간목은 12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동력을 가동시킵니다. 인성과 관성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영양제도 챙겨주고 코피도 닦아주고,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일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12시간 일하는데 걸맞는 힘을 내게끔 해줘요. 힘들긴 하지만 윈윈이 되겠죠. 공격을 자양분으로 바꿔줍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안정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화일간에게 기토는 식신이죠. 식신이 개수 편관을 만나는 거예요. 에이, 개전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개전무를 설득해서 시간을 줄입니다. 대신에 조금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게 해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스템을 더 시기에 맞게끔 전환해 줍니다. 지지는 술토가 묘목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술토가 묘목이라는 스파이 직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 흐리러 이간질하러 온 묘목이 술토라는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에 정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김에 마음 고쳐먹고 올 한 해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생각이 행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더 파봐야 하지만 부정적 역할이 어느 정도 약화된다 정도로만 보아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음은 토일간입니다. 토일간에게 개수는 정제, 편제, 즉 재성에 해당합니다. 토일간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내년 어떻게 돈을 더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착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더 벌어들이는가 혹은 어떻게 더 축적하는가, 어떻게 덜 쓰는가처럼 능동, 수동, 답보에 강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돈과 재물이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토랑 개수가 합을 하죠. 이러면 개수를 빌려온다, 쓰고 싶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수는요, 확실한 데이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그릇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강해지기도 쉬운 시기예요. 어느 누구든 내 한계를 더 높게 보고 싶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가 딱 이게 내 한계야. 이렇게 규정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슬슬 다른 사람들이랑 내가 비교도 되고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아 하는 완벽주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 두세 단계 성장하는 거고 이게 너무 과하면 뒷걸음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관 분들에게는 내년이 여러모로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구조만 괜찮다면 토일관은 대체적으로 모든 오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추천되는 오행은 천간은 경금 혹은 신금입니다. 앉아서 개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세우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성 있게 개수를 뽑아 먹느냐, 써 먹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죠. 토사장에게는 개전무가 우리 회사에 1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이 친구가 가진 노하우나 장점을 최대한 뽑아서 써먹어야죠. 가장 속성으로 개수를 잘 뽑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행이 금인 거예요. 둘이 코드가 비슷하니까 같이 일하면 급속도로 합이 맞춰지는 거죠. 욕심 부리는 만큼 성과도 곧잘 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천간금입니다. 지지는요, 진토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개수와 토일간을 동시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둘의 업무 지시를 잘 이행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토거든요. 다만 이러면 천간에 병화나 하다못해 정화 하나 정도라도 있어야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화가 있어야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요. 화 없는 이 친구들만 있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니까 축축 늘어지는 거야. 막 에너지 고갈이 너무 빨리 날 수 있는 거죠. 금일간에게는 개수가 식상에 해당합니다. 금일간이 몰입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르겠네요. 식상은 내가 살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제스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삶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것,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년 삶의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그동안 나를 눌러온 스트레스에서 아예 벗어나거나 혹은 어딘가에 다시 소속되는 것처럼 각자 지향하는 바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 무의식 중에 나한테 요구되는 것에 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요, 금일간 분들은 본인의 호기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리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면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이고, 돈에 관심이 생기는 거면 이제는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먹고 노는 데 관심이 생기면 이제 좀 쉬고 놀아야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식욕도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나의 욕구에도 조절이 필요한가 혹은 따라가는 게 필요한가, 우리 회사 구성원들에 따라서 행동 강령이 달라질 수 있겠죠. 천간에 간목, 을목을 두고 있으면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결과값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지의 묘목이 천간, 갑을목의 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속 있는 성과를 얻어내는 효율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강한 사주의 신금이라면 을목과 개수와 만났을 때 신금의 영역을 크게 확장해 주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라면 70점 목표했는데 90점 점수 받거나, 자영업이라면 월 수입 500 목표했는데 800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 원국에 임수나 자수 같은 글자가 너무 많다면 가짜 식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이 가는 사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일간에게는 비겁이죠. 수일간의 내년은 나를 어떻게 써먹는가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거예요. 목, 화, 토 일간이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쏠린다면 금수 일간은 우선적으로 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방법의 다양성을 찾아보게 되고 어디에 더 어울리는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새로운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아래 묘목이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는 형태로 이어지는 거죠.
조금 더 범위가 확장하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생하는가,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오행은요, 씻자, 정리하자, 남길 것만 남기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엑기스만을 추출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포지션이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임원이 한 명 더 들어온 거예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대청소 싹 해버리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임수일간은 묘목이 사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조절하는 국면이고, 계수일간은 생지에 놓여있으니 활동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활동적으로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다만 천간의 비겁이 강해지니 목표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사장에 힘을 실어주는 같은 고향 친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욕심이 커집니다. 목표도 높아져요.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신나게 주변 청소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치웠지? 이거 버리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수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는 천간은 무토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범위를 무토가 딱 정해줘요. 주변 사람 다 정리하고 기존에 해오던 거 완전히 갈아엎고 싶은데 무토가 에헤이 조금 천천히 하시게, 뭐가 그리 급하시나 하고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니까 나에게 필요한 대청소가 되겠죠. 지지의 사화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입니다. 청소하고 나면 이게 나의 생산성을 높여줘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그리고 나서 마음 잡고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위에서 다시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서 놀면 청소해봤자 뭐 하겠어요. 사화는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결과를 만들 수 있게 연속성을 만들어줍니다. 나에 대한 고찰을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을 펼쳐나가게 해주고 성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화가 월지에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천간의 화,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 계수일간에게는 마음을 너무 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러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는 마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